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쁜 공기가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폐암 등의 발병률을 높여 사망에 이른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식중독 환자가 겨울철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짧은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7분 정도의 영상을 시청하는 건데 이를 통해 94%에 달하는 정확도로 치매 고위험군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화요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국내 안개에 중국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초미세먼지가 연일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희뿌연 장막을 쳐놓은 듯 시야가 흐릿합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연일 나타난 안개와 먼지들이 뒤엉킨 겁니다.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상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친구랑 놀러 왔어요. 근데 미세먼지가 있어가지고 목이 칼칼해서 안 좋아요.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오늘까지는 숨쉬기 힘든 대기질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나쁜 공기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11,9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 유형은 심질환과 뇌졸중이 절반을 넘었고 급성 호흡기 감염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각각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폐암도 6%에 달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또 관측값이 실제 초미세먼지 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측정된 수치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과소 측정에 대한 우려와 이를 통한 사망자 확대 가능성 등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초미세먼지의 공습,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재난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상황 파악과 철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평균 50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11월에 6건, 12월 11건, 1월 9건, 2월 3건 등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을 때, 감염 환자와 접촉했을 때, 또 환자가 만진 물건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옮겨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도록 하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1년 동안 하루 한 끼도 가족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과의 식사 빈도와 우울증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1년 동안 가족과 한 끼도 안 먹는다는 비율이 25%였으며 특히 여성 노인의 혼밥 비율이 33.5%로 나타나 남성 노인의 13%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가족과 한 끼라도 식사를 함께하면 우울증 위험이 20% 감소하고 식사 횟수에 따라 최대 30%까지 우울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노년기에 가족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우울증과 분노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짧은 드라마 한 편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여전히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치매의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매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현실 드라마입니다.
생일 잔치에 모인 손님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직업과 인상착의, 말투까지 다양한 정보가 쏟아집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이 각각의 참여자분들의 어떤 자기소개,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있고 같은 정보들을 실제 시각적으로 보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 화면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분 남짓한 드라마를 시청하고 나면 환자들은 등장인물과 관련한 100개가 넘는 질문을 받습니다. 연구팀은 답변을 면밀하게 분석해 치매인지 혹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인지를 진단합니다. 특히 경도인지 장애 환자 가운데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평균 94%에 달합니다. 고위험군 경도인지 장애인 경우에는 위치하고 연합된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와 관련된 연합 기억이 어느 정도 손상됐느냐를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시청과 간단한 테스트까지 치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20-30분. 기존 방법보다 검사 시간을 4분의 1 이하로 줄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검사법을 보건소나 노인센터에 보급하면 어르신들의 치매를 조기에 진단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기에 치매를 발견해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춰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릅니다.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3,292원이 각각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병원 등 90곳이 적발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한 5,800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불법 사무장 병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요양급여비 1,300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녀에게 고액의 월급을 주는가 하면 고가 외제 차량을 자식에게 이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의료재단 대표 임모 씨가 구속되고 의료생협 대표 등 53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주에서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가짜 환자들과 짜고 요양급여비 236억 원을 타낸 재단 설립자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고의 사고를 낸 허위 환자를 번갈아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 들어 10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기소될 경우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 5,800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곳은 지난해 241곳이었고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 병원에 협조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보상금 상한액을 높여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수소 자동차는 미래 운송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죠. 전 세계가 앞다퉈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일부 선진국만 보유한 수소 자동차용 연료전지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수소 자동차는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으로 물이 배출되고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연료전지 내에서 수소를 통과시켜 산소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분리막과 전해질이 중요합니다. 현재 수소자동차 연료전지용 전해질은 구멍이 많은 분리막 공간에 과불 속에 술폰산 이오노모 전해질을 투입해 만든 형태가 유일합니다.
국내 공동 연구진이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는 수소 자동차 연료전지의 핵심 재료인 전해질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각 단계들이 전혀 수분이 없는 그런 공정들을 다 거쳐야 되고 또 굉장히 폭발성이 강한 그런 가스를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산화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불 속의 화합물 제조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원료 물질 제조부터 모두 9단계에 걸친 복잡한 공정 모듈을 자체 개발한 겁니다. 독일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수소 자동차용 연료전지 핵심 소재는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핵심 분야입니다. 세계 최고 제품과 견줄 수 있는 이 기술은 하루 5kg 생산 공정으로 곧바로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높은 우수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향후 외국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연료전지를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교도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상용화에 들어간 수소 자동차는 오는 2022년에는 25만 대 이상 생산돼 세계 시장 규모는 1조 원대를 웃돌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이사국 투표에서 아시아 태평양 13개 이사국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투표에서 우리나라가 1989년 이후 8회 연속으로 이사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ITU는 국제 주파수 분배와 기술 표준화를 위한 유엔 산하 정보통신기술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ITU 운영과 전략계획 수립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접을 수 있는 휴대폰, 이른바 폴더블 폰의 일부 사양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간으로 7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으로 7일과 8일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고 폴더블 폰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차세대 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폴더블 폰의 일부 사양 외에도 인공지능 AI 플랫폼인 빅스비의 비전과 AI 스피커 갤럭시 홈도 소개될 전망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자사 로고를 반으로 접은 형태의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개발자 회의에서 폴더블 폰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기차의 소음 발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스위스도 내년 중반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도로청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저속으로 주행할 때 인공적으로 엔진 소리를 내는 스피커를 차량에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수소연료 전지차와 하이브리드 차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에 소음을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는 유럽연합, EU와 미국 등이 이미 법제화했으며 EU는 내년 7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모든 전기차에 이 장치를 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스위스에서는 전체 등록 차량 450만 대 가운데 전기차가 15,000대, 하이브리드 차는 6만 7천 대였습니다. 라돈 검출 논란을 받는 온수매트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10월 말 기준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부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14건 받았다면서 제보가 들어온 온수매트에 대한 피폭 선량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온수매트는 지난 9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라돈 검출 논란에 휩싸였으며 최근에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도 개설된 상태입니다. 원안위는 생활용품에서 라돈 검출 의혹이 늘어나면서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구축해 의심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면 장군감이라고 불리곤 했는데요. 하지만 소화비만은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화비만을 방치하면 각종 합병증을 유발시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투데이에서는 소화비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